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순환협동조합 대한대학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강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저는 지식순환협동조합 대한대학에 대한 왜 설립하게 됐는지, 또 이런 것, 왜 한국에 이런 대한대학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지식순환협동조합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지식순환협동조합 대한대학이 생기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의 대학의 어떤 신자유주의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의 대학은 지금 큰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교육 개혁이 대학을 이제 지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취직이 좀 어려운, 안 되는 과들을 전부 다 통폐합시켜버리고 굉장히 취직을 위한 하나의 기능적인 어떤 과들로 재편성을 하면서 대학이 갖고 있던 원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전수나 혹은 이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굉장히 취직을 위한 어떤 기능적인 곳으로 전락을 해버렸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현재 대학이 맞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는 한국 사회의 인구 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제 2018년,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이제 급락하는 어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 정원들을 현재로 유지할 경우에는 굉장히 대학의 정원과 줄어드는 인구 사이에 이제 미스매칭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지방에 있는 대학과 서울에 있는 대학의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서울에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대학들만 남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대학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학 비리라든지 대학 이사장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대학의 운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학내 민주주의도 굉장히 파괴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수협 대한대학은 제도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대학 바깥에서 한번 우리가 해결해보고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대학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립대학의 등록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라도 이제 한국의 청년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사교육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여러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먼저 그래서 현재 대학이 어떤 이런 문제에 처했을 때, 그럼 이런 대학에 다니고 있는 어떤 청년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학이 단순하게 취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이제 사교육을 따로 받아가지고 취직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 현재 청년들에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통해 봤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총 비용이 한 8천만 원, 많게는 1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의 어떤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어떤 효과라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발생한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를테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함하는 것, 이를테면 근대적인 어떤 교육의 의미에서는 칸트 같은 철학자에 의하면 교육은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사회화시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며, 또는 이제 알티스르 같은 이 좌파 학자 철학자의 어떤 입장에 따르면은 학교라고 하는 곳이 이제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로 설명을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 구성체 안에 한 존재를 포함하는 그런 과정으로 교육을 생각했다는 건데요. 현재 신자유주의 사회의 교육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소위 말하는 어떤 부를 더 많이 가진 자가 자신의 어떤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도 마찬가지로 수용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문화 자본에 따라서 굉장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의 경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교육은 이 격차를 이제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의 이 대학 교육, 특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교육 자체가 다 이제 붕괴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왜 굳이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가를 다시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반응이 거의 7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해서 살만한 국가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를테면 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어떤 기반한 어떤 경쟁의 논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밀림에 이제 치타가 있으면은 치타와 들소가 있으면은 치타가 들소를 잡기 위해서 빨리 뛰고 들소는 이제 안 잡히기 위해서 빨리 뛰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밀림에 있는 치타와 들소가 전체가 다 이제 성장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공진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연 그러냐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이미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역량과 개인의 삶을 소진시키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어떤 담론도 굉장히 한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 불가능의 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교육이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어떤 대안적인 담론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대한대학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교육은 이제 경쟁을 하지 않는, 또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토가 자유로운 개인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현재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대학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 대한대학을 이제 운영을 하고 나서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하게 어떤 대학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쟁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협력과 공감의 어떤 가치를 좀 더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용기를 위한 공부를 하는 곳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이지 않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는 곳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3가지 원칙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록보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록보라 패러다임은 이제 굉장히 복잡화된 어떤 사회 문제를 단순하게 어떤 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좌파적 입장 또는 생태주의적 입장 또는 페미니즘적 입장으로 이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의 관점을 서로 교차시켜서 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록보라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자 교육과정에 반영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이 노동 문제와 생태 문제와 또 페미니즘의 문제를 서로 교차하려다 보니까 교육과정도 통섭형으로 이제 짜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과학문적이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가로지르면서 좀 더 통합적인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인데요. 이거는 우리 대한대학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운영 원칙을 갖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테면 이제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가 이제 같은 조합원이라고 하는 평등한 어떤 존재를 만나서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지식을 순환시키면서 이제 학교의 어떤 운영 과정이나 교과 과정 변화나 이런 모든 것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어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원칙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교육 과정 관련돼서는 이제 크게 보면 공통 필수 영역과 전공 선택 영역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필수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이고, 여기에는 주로 이제 지수점 대한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철학과 정록보라 패러다임을 공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다양한 학문 분야를 가로지르는 통섭형 강의들, 그리고 오감을 활용해서 뭔가 뭐 무용을 하든지 아니면 손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작 워크숍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통 필수 말고도 전공 선택 같은 경우는 예술인문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통합과학,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4가지의 어떤 세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4가지 트랙 중에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은 총 8학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고 1년에 4개 학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학기에 이제 총 과목 개설되는 과목의 수는 7과목이 개설이 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학기부터 6학기까지 총,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이제 자기 공부를 한 다음에 7, 8학기에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7, 8학기에는 수업은 없는 대신에 이제 선생님과 이제 그 학생이 1대1로 만나서 이제 6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논문 주제를 설정을 하고 발전시켜서 논문을 쓰는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쟁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성취도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또 제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학예 발표회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이제
뭐 PPT든 논문이든 창작물이든 다양한 발표 형식을 통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학예 발표회를 준비를 하고 학예 발표회 날에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해서 발표를 하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도 피드백을 주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지수협 대한대학을 거쳐간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들의 수는 총 22명이고 이 학생들은 대부분 다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사회혁신 이런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획, 그 다음에 도시재생 뭐 이런 쪽에도 이제 활동가로 활동하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또는 이제 자기 그 극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창작을 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들어오는 학생들의 어떤 그 유형도 다양한데요. 이제 주로 이제 대안학교 출신들의 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일반고를 졸업하고 기존의 대학에 뭔가 내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나는 공부를 이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수요들이 이제 그 학생들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내가 좀 삶의 전환을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 2년간 좀 공부를 해보겠다. 뭐 이런 이제 분들로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수협 대한대학은 이제 그 일종의 교양대학의 어떤 그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커리큘럼도 굉장히 이제 그 통섭형을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섭형으로 잘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지수협동자 대한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그 우리의 가치랑 또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교육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교육, 그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이제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길 바라고 향후 이제 더욱더 국제적인 맥락에서 함께 더 그 많은 어떤 생산적인 고민들을 논의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Bye bye.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